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감자스마일이 만난 사람 이성수 대표님과 오늘 아침에 6월 13일 아침에 또 아무도 지금 오지 않는 아침 시간에 방송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동환 시장님하고는 비대면으로 하는 건가요? 얼굴이 나왔는데 섭외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섭외 안 됐습니다. 아, 신문으로 섭외하셨구나. 네네. 아니, 일단 섭외하신 줄 알았더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구독자 한 10만 명 되면 다이렉트 섭외가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네, 지금은 뭐 5천 명? 5천 명 이제 넘었습니다. 네, 이제. 5천 명 갖고는 이동환 시장이 응해주지 않죠. 특례 시장인데. 그렇죠. 100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100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고양시가 100만인데, 고양시민 전체가 다 뭐 구독자면은 당연히 오겠죠. 네. 10만 명만 돌파해도, 오늘부터 과감하게 구독자 증가 운동 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구독자 증가 운동보다 일단 꾸준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 제가 대표님과 일단 이야기 나눌 주제가 한 3가지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동환 시장님이 가야 할 고향 특례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기 분도 관련해가지고 경기 남도 북도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세 번째로는 감자스마일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이성수 대표님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제 감자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이 경제적 자유를 경제적 자유가 무엇인지 또 경제적 자유를 갖다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되시나요? 아니, 저는 지금 감자스마일 너무 서두를 길게 해서 그게 좀 부담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본론 들어가자고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주제인 고향 특례시의 방향. 앞으로 이제 6월 1일 날 선거 결과로 해가지고 저는 6월 1일 날 선거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7월 1일부로 인수인계 과정이 인수인계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고향 특례시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환 시장님을 선택을 했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고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뭐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네. 감자스마일님도 네, 그렇고 그래서 특례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례시가 도대체 뭐고, 네. 그 특례시의 위치가 뭐고, 특례시가 되면 고양시가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요거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네. 이 특례시라고 하는 부분이 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나라에는 특별시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네, 서울특별시, 광역시가 있죠. 광역시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는 도가 있는 거죠. 시도. 네. 그러니까 도 밑에 이제 그 고양시가 소속이 돼 있었는데, 특례시가 돼도 여전히 고양시는 그 경기도 소속이에요. 그렇죠. 예, 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아니죠. 옛날에는 경기도였죠, 거기도. 근데 광역시로 구분되면서 걔네는 경기도 밑에가 아니라 경기도의 부하가 아니라 한마디로 네. 독자적인 그 노선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국무총리한테 직할로 저걸 보고를 하고 통제를 받아요. 근데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 경기도 관할이기 때문에 네. 국무총리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경기도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경기도 지사 관할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런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좀 모순일지 아니면은 뭐 지역 안배일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역시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서울특별시가 있고 인천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가 있고 광주광역시가 있고 경상도에 3개가 있어요. 네. 강원도는 없고 네. 경상도에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울산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과연 왜 광역시로 지정됐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광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광역의 거점 대도시, 거점 도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독자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 네. 보면 부산, 대구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울산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구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 부산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왔는데 여전히 350만 이쪽 저쪽이고요. 대구가 250만이에요. 네. 그다음에 광주가 150만, 부산이 150만, 인천이 300만, 서울은 950만 정도고, 근데 울산이 110만이에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고양시가 여기 보시면 알겠죠. 조금 보여주셨지만 고양시가 108만입니다. 근데 네. 고양시는 3기 신도시 완성이 되면
뭐 2, 30만. 네, 20만. 그러니까 네, 울산시보다 더 큰 네. 데가 돼요. 근데 이제 요번에 특례시가 지정이 됐잖아요. 네. 특례시가 지정이 되면서 4개 특례시가 나왔어요. 하나는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그다음에 창원인가요? 마산? 창원? 창원입니다. 창원이죠. 네, 마산, 진해, 창원. 창원 네. 합쳐서 이제 네, 창원이 창원이 됐어요. 이게 4개가 특례시가 지정이 됐는데 이 특례시 규모가 거의 울산시 육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례시들은 우리 이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는 다 경기도지사 관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름만 특례시지 실제로 이 특례시가 어떤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이 특례시의 8가지 일반시와 다른 8가지의 그 고유 권한이 별도로 부여가 돼요. 네. 그 중에서 5가지가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 도시개발. 네. 그 나머지가 인사, 그러니까 공무원을 선발하는 권리. 그다음에 나머지 2개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관심 밖 영역이라 제가 안 봤어요. 제가 뭐 시장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거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특례시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특례시 지정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110만이 살잖아요. 네. 110만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개발을 독자적으로 한번 추진해봐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동환 시장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조사를 해봤더니 네. 도시개발 관련된 어떤 전문 역량이 있더라고요. 박사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말하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여야 되냐 아니면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되느냐의 이슈가 있는데 일단 스페셜리스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례시에 합당한 스페셜리스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분이 과연 110만을 관할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을 관할하는 관리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증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거. 왜냐하면 이분도 그렇게 그런 부분은 활동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건 저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례시에 합당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쓰셨기는 도시계획 쪽을 그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박사 과정까지 하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경기일보 신문 기사를 좀 토대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덕양구는 재개발이고 일산 신도시는 재건축 그리고 시민의 발인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을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현안을 짚어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을 갖다 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이제 말 그대로 뽑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취임 후에 지금 시장 직속으로 도시재생 정비기구를 설립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고양시 조례를 개정해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 고양시가 지금 이제 시도의원이 공교롭게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금 여당 야당이 거의 동수 17대 17인가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에는 이제 민주당의 시도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현안을 추진할 때 많은 것들이 이제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갔고 지금 현재 또 여당인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공교롭게 또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이 새롭게 지금 취임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저는 약간 좀 여러 가지 넘어가야 될 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것보다 본질적으로 네. 우리 감사스말님은 저는 오늘은 나중에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저는 완벽한 정치적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네네네. 뭐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지금 관점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시민의 힘으로 도시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네. 정당의 힘보다는 시민의 힘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꾸 정당 그 선거 한 번 해서 그 선거하고 나의 대민주주의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그 도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동환 시장이든 뭐 이재준 씨든 상관없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라의 발전 어느 정도 위해서 그 우리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그 감시하는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저희는 고향 특례시라는 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특례시 지정이 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양시가 있고 김포시가 있고 파주시가 있고 서울 은평구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은평구도 안에 구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주시도 시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김포시도 시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네. 이제 고향 특례시가 됐다 하면 기존의 다른 도시들보다는 좀 더 독자적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 네. 과연 이제 구 단위라든지 아니면 작은 단위 시에 해당되는 그 시의원, 구의원보다는 네. 저희가 거의 광역 레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천 남동구 구의원이 있고 그다음 인천시 시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인천시 구의원과 시의원, 우리나라는 그 위에 국회의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몰라요. 그 사람들이 기초 자치단체장 같으면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 뭐 낮다 혹은 뭐 국회의원 같으면 높다 이거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과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결정이 미치는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봤을 때 상위 레벨로 올라갈수록 그만큼 퀄리피케이션이 좀 된 사람들이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초보다는 위가 좀 더 경력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또 혹은 젊다면 좀 아이디어가 있고 네. 또 국가에 대한 헌신, 지역에 대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초의회에서 의사결정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근데 좀 광역단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잘못했을 때 좀 영향력이 좀 크잖아요. 근데 이제 고양시가 이제 문제가 고양시는 거의 울산광역시와 거의 버금가는 형태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희가 선출한 그런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네. 광역의원 레벨의 의원들이 선출됐는지부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재준 시장이나 예를 들어 이동환 시장 같은 경우 울산으로 보면 광역시장급이에요. 과연 네. 이 사람들이 광역시장급으로 경력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가 저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고양시의 우리는 구를 운영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큰 광역시 정도의 될 레벨의 시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당이 어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이 같이 운영을 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재준 시장이 또 협조도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도시개발 하는 거에 있어서 일산과 덕양구 같이 융합해서 협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이 나서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주제를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고양 특례시의 가장 큰 현안이 첫 번째 출퇴근 교통 문제,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세 번째가 이제 기업 유치, 다시 말해서 일자리 창출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만 만약에 지금 현 이동환 시장이 돼서 이것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 이 세 가지만 정말 해결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연임도 되고 저는 자꾸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제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현 이동환 시장께 표를 갖다 더 많이 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동환 시장한테 표가 간 거지. 그러니까요. 이동환 시장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동환 시장 잘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시작을 했고 그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돼서 투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특별히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능력이 있었다든지 검증된 건 없어요. 우리도 몰라요. 그 사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현안이 세 가지인 건 맞는데 이 세 가지가 참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가 돼서 움직여야 될 건지를 이걸 이제 잘 선택을 해서 우리 이제 자원을 갖다 배분을 하셔야겠죠.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사회를 갖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취임 후 바로 추진할 정책이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밝혔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일단 아시다시피 이게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내가 선진국이 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보셨잖아요. 일본한테 우리가 3대0을 졌어요. 21세. 내가 이기고자 이게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재건축 재개발은 고양시만의 이슈가 아니고 경제 이슈고 자꾸 정책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은 물론 그 경제가 바탕이 돼서 정책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도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열기가 뜨겁고 고양시도 뜨거워요. 결국은 이 재건축 재개발은
각 시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겠지만 서울과 연계되고 네. 연계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경제 논리가 지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그만큼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야지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네. 거주민한테도 이익이 가고 네. 시행사 시공사한테도 이익이 가야지만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지.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서울한테 다 뺏겨버리면 이슈가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3기 신도시 이슈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특례시한테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되게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어차피 그 고양시는 이제 계속 주민들이 늘어나요. 그게 자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비자발적이죠. 비자발적이죠. 예. 비자발적이라는 의미는 서울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네, 그렇죠. 여기로 들어오는 네. 거고 남도, 전라도와 네. 경상도 쪽에서 못 살, 거긴 지금 광역시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네, 이걸 제가 맞습니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서울 이쪽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서울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고양시로 오고 밑에 다른 위성도시로 가는 개념인데 네. 이제 문제는 고양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고양시로에서 다시 나갈까요? 좀 잘 산다고?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다시 들어갈까요? 아니면 고양시에 계속 머물러 살까요? 제가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고양시에서 서울로 인서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이면 네, 인서울을 하려고. 경제 논리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네. 재건축 개발이 서울이 훨씬 더 인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고양시장이 당선된 이동환 시장께 이제 바라는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면 네. 이렇게 가야지만 고양시 살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양시 살고 싶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진짜 그렇게.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고양시 인구가 늘어났다는 게 저하고 두 사람만의 의견이 아닐 거라고 저도 봐요. 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네.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게 비자발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긴 땅이 넓어서 그렇긴 괜찮은데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그만큼 인프라라는 게 부족해요. 고양시는 교통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되게 우리가 이제 도시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옆 도시들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고양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정말 많아요. 서울 가면은 서울하고 고양시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불구하고 바로 좀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바로 비교 가능이 되게 높을 정도로 그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저희가 장점은 굳이 살려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을 보완하는 게 이동환 시장의 목적이어야 돼요. 저는 오케이. 왜냐하면 네. 우리는 자꾸 쓸데없이 장점을 개발한다는 관점을 가는데 장점은 개발한다는 개념 이미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점이 개발돼 있어요. 쾌적한 주거환경, 자연환경 네. 개발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는 그거보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도시를 육성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 좀 덧붙이면 지금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지금 이동환 당선인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보다 우선적으로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게 이런 경제,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뭐 킨텍스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약간 미흡하다. 아직까지 추진되는 것들이 좀 그렇게까지 빨리빨리 지금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고양시에 와서 제가 느낀 거는 고양시가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이 지하철 이 두 가지에 가지고 고양 시민들이 크게 불평불만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구파발역에서 대화역, 그러니까 대화역에서 더 연장을 해가지고 구파발역 종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대화역이든 대화역 종점을 갖다 만든다든지 아니면 파주까지도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경의중앙선 급행 추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말 오랫동안 추진했었던 건데 이것도 좀 늦은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신분당선 일산 연장 나오고 9호선 급행 일산 연결도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 제가 더 시급히 지금 다뤄야 될 부분이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 급행 추진 같은 경우에도 먼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데 이 교통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교통 부분이라기보다 아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네. 그 다음에 뭐였죠? 그 이제 기업 유치,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기업 유치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기업 유치, 또 하나 출퇴근 교통 문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퇴근 교통 문제는 그거는 이제 출퇴근이라고 하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교통 문제. 네. 아까 말한 이런 지하철 연장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왜 교통을 꼭 나처럼 관광 위주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관광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냐는 거죠. 아니라고. 그냥 그렇죠. 교통 문제. 네. 교통 문제가 왜 자꾸 출퇴근 교통 문제 이렇게 하면은 고양시가 자꾸 서울에 의존을 해요. 이 앞에 그 서울 출퇴근 교통 문제를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이 3기 신도시 기업 유치 있잖아요. 네. 이거에다 모든 역량을 첫 번째로 쏟아 부어야 돼요. 기업 유치. 기업 유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요 차차 해결이 돼요. 나머지는 해도 기업 유치는 해결이 안 돼. 기업 유치가 되면 재건축 재개발도 자연히 될 수 있고요. 교통 문제도 잘 해결될 수가 있는데 선제 조건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역량을 저희는 뭐 모두가 다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갖다 최대한 역량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양시는 아까 단점을 지적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자리 있잖아요. 좋은 일자리 네. 창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울 의존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고양시 자체의 전철 노선을 확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과 무관한 자체 전철 노선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는 자체적으로 경제자유지역이 형성이 돼 있고 자체적으로 그 산업시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소득 수준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출퇴근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고립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서울 의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형태로 가려면 기업 유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서울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연계하지만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망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나중에 주제로 또 얘기할 거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경기도 분도 관련돼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동환 고양 특례 시장님이 나가야 될 방향은 제가 이제 여기에 신문 기사를 좀 인용을 하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쉬운 부분일 수 있는 게 이제 현재 고양시가 이제 자족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뭐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이제 강구해가지고 뭐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뭐 킨텍스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대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당 시장으로서 정말 이 여당 시장이 또 중요하거든요.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중앙정부 특히 또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서울시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서울시와 또 안 맞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데 서울시 등과 협력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강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국제도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6년 전에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에서 고양시를 미래가 기대되는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뭐 옛날에 얘기 들어봤죠. 16년 전에. 네. 근데 하지만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자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밀려가 살다니까요. 어떻게든 내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저는 고양시 삼송에 내 집 마련하고 아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프라이드를 가져라고 봐줘도 된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제 1순위는 고양시에 집을 매도하고 서울로 가는 게 큰 꿈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린 이유가 앞으로 고양시가 제가 천지개혁한다. 또 내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이슈가 많이 있고 GTX-A도 2년 후에 되면 이제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한 10년 후를 생각해요. 10년 후에 지금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롭게 당선된 이동환 고양 특례 시장님께서는 정말 제 방송 안 보시겠죠? 아니 뭐 저는 뭐 일단은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하게 좀 이야기 드리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300만 평 규모로 지금 되어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방송 영상밸리, 그다음에 관광문화단지. 그러니까 지금 CJ 라이브 시티에서 강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뭐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뭐 CJ 랜드마크 타워까지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어젠가 제가 보니까 정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딴지만 걸지 않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린다는 말씀. 정치적인 말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왜냐면 옛날에도 뭐 이재준 시장이 열심히 안 해서라기보다도요.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요. 누가 성과를 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고양 시민인데 그런 고양 시민 자체가 스스로 고양 시민을 부정을 하고 서울로 가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고양시가 발전해야 나 고양시가 있겠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고양시 살면서 고양시 주체의식과 고양시를 발전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양자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고양시의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이동환 시장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 이걸 해결해 나가기 어려워요. 왜? 모든 게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의 힘이에요.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이종환 시장한테 요청을 하고 이런 유튜브 방송도 좋고요. 되게 진정성을 갖고 요청을 해야 나라에 있는 자원을 여기다가 투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동환 시장이 가서 서울에 가서 용산에 가서 큰 소리를 내려면 특례시장으로서 네. 내려면은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런 주체의식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닭이 문제나 달걀의 문제는 문제인데 도시가 고양시가 잘해줘야 나는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살면요 도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서울 가신다는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네네. 그런 거 자꾸 방송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접어두시고 이 고양시를 어떻게 하면 좋은 특례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금 26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국제 도시라기보다 서울의 배드타운 이미지가 정말 강하다 이런 해법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세 가지 일자리 그다음에 교통 문제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재건축 재개발. 예, 재건축 재개발인데 예,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일자리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재개발 재건축도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출퇴근 교통 문제도 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선순위를 일자리 쪽하고 이게 인프라 있잖아요. 네.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은 경제 논리로 이루어져야 되지 우격 따지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와서 건설회사들이 와서 여기다가 집을 지면은 또 재개발하면 돈을 벌겠네.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선순위로 이동환 시장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요 이 땅에서 다 간다. 내가 100m 선수도 되고 마라톤 선수도 이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또 파급 효과가 큰 것부터 하다 보면 나머지는 저절로 하나가 채워지고 나면 되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기업 유치가 결국 제일 좋은 그렇습니다. 게 그래서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미래가 기대되는 세계 10대 도시를 실현시킬 계획이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기업 유치 포함해가지고 글로벌 경제 특구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야심차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당선인께서 이제 7월 1일부로 이제 업무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고양 시민, 특히 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다 전혀 갖지 않고 그냥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에 좀 관심을 좀 갖고, 또 잘하는 부분은 박수를 보내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이제 고양시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2022년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고양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건축 재개발이 일산이나 이쪽이 된다 하더라도, 이쪽에 원당이나 된다 하더라도 인프라 부족이 있는 도시는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급하게 재건축 재개발해서 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신다면 이동환 시장이 중점적으로 이를 추진하게끔 하는 방향은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와 경제자 지역 유치,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저희가 힘을 모아서 응원을 해줘야 돼요. 자꾸 지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만 강조하면요 아파트가 안 올라요. 왜? 아파트 가격이 높은 동네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이 왜 강남이 아파트가 높겠어요? 인프라가 좋아요. 문화시설 많죠. 기업 많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방송이 어떻게 되면 전국 방송이 되겠지만 왜 강북 쪽이 더 떨어질까요? 인프라하고 기업이 없어요. 맞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는 제가 여기 땅도 다 조사했어요. 땅 넓이도 고양시 동양시가 110만이잖아요. 서울이 950만이에요. 그러면은 땅 넓이가 서울이 10배냐? 아니에요. 9배 아니에요. 맞습니다. 4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고양시에 땅이 많아요. 유치할 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땅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이제 분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 유치를 하면 교통 인프라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시공사 시행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돈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자꾸 이슈가 가잖아요.
시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무슨 것들을 뜻인지, 좀 예.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